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순직한 군승의 묘비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교구장 법원 스님은 선후배 군승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전법 원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선물 받고 정말 의미 있는 태극기라며 반겼습니다. 오 의장은 옷깃에 달아드렸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가 유휴 사찰림 활용과 경제림 조성 방안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유휴 사찰림의 대리 경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 창립 14주년을 맞아 짜장 공양을 후원했습니다. 300인분의 짜장면은 식사를 넘어 자비의 마음까지 듬뿍 담긴 공연이 됐습니다. 불교를 소재로 한 무용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11회 국제불교무용대전이 열립니다. 구슬주머니가 개최한 축제에 한국과 일본, 인도에서 총 13개 팀이 본선에 나섭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은 제70회 현충일입니다.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인데요. 현충일을 앞두고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가 조국과 불법을 위해 헌신하다 임무 중 순직한 군승의 묘비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현장에 배수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장 법원 스님과 현역 군승이 현충탑에 향을 사르며 고국을 위해 목숨 바친 선후배 전우를 추모합니다. 이동신, 김수남, 김인수, 김봉식.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고자 출가한 조계종 스님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의 이름입니다. 군종특별교구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임무 수행 도중 순직한 4명의 선후배 군승을 참배했습니다. 군법사로서 막중한 소임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또는 이제 병으로 그렇게 이제 순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추모와 참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군법당 신도의 장례를 위해 시다림 기도를 마친 뒤 갑작스레 쓰러진 고 김인수 군승. 수행과 병행된 과중한 업무로 뇌암을 얻었고 투병 끝에 2017년 2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 장병 위문과 법회, 불사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는 선후배 군승에게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말 신심이 견고하고 가는 곳마다 불사를 많이 하시고 장병 위문이나 법회를 잘 하셔가지고 교구에는 기둥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애석하게 순직을 하시게 돼서 저희들도 참 가슴이 아프고. 한겨울 최전방 위문 복귀 도중 교통사고로 순직한 육군 이동신 군승. 법당 불사에 매진하다 간암으로 순직한 해군 김수남 군승을 비롯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군승까지 총 13명이 임무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원 스님은 함께했던 전우이자 도반을 회고하며 그들의 못다한 원력을 이어 전법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전법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군불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세웠던 원력이 헛되지 않도록 못다 이룬 포교의 원력을 우리가 더 크게 세울 수 있도록. 같은 날 대전 현충원에서는 국방부 계룡대 군종실 주관으로 9명의 순직 군승 참배가 진행됐습니다. 군종특별교구는 오는 1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제25회 호국 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영령의 넋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조계종 핵심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수진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해 별도의 전달식 없이 불사금만 보낸 수진 스님에게 올해도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공개적인 전달식이 많은 불자들의 불사 동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종단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과거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직접 제작한 명상 음악 등이 담긴 불교 음악 앨범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선물 받고 정말 의미 있는 태극기라며 반겼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4일 취임 기념 원내 정당대표 오찬 후 3.1운동에 사용된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옷깃에 달아드렸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 태극기로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라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수많은 사찰림.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는 높지만 이를 운영하긴 쉽지 않은데요. 산림 연구 전문가들이 모여 사찰림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임산물 생산과 여가 문화에 활용할 수 있지만 운영되지 않는 유휴 사찰림에 대리경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휴 사찰림 활용과 경제림 조성 방안을 주제로 지난 29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 학술 세미나. 장영환 사찰림 연구소 사무국장은 현재 과도한 법적 규제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 공백 상태인 사찰림 보전 방안으로 대리경영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기관이 사찰림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산주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은 물론 생물 다양성 보존과 산촌 경제 활성화를 일궈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것이 위탁 방식은 사찰과 사찰림 연구소 간의 직접 위탁, 조계종 총무원 또는 지자체 주도형 간접 위탁, 사찰과 연구소, 지역 산림 조합 등이 협력해 공동 관리하는 민관 협력형 위탁을 제한하고 조계종이 전국 사찰림의 98%를 보유한 만큼 사찰림 연구소는 내부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협의체 구성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찰림 연구소는 앞으로 조직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사찰림 연구소 대표이사 원명 스님도 과거 사찰림은 공동체 협력의 공간이자 사찰 경제의 기초였다며 미래 사찰림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자급자족 의식을 강화하는 자율적인 사찰 운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사찰림을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 사회국장 덕재 스님을 비롯해 산림 전문가들이 모인 세미나에는 사찰림을 활용한 여성 청년 일자리 창출, 수종 재배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사찰림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자급자족의 불교 기본 가치를 되새긴 사찰림 연구소. 사찰림이 종교적 공간을 넘어 경제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군부대나 교도소, 홀몸 어르신 등을 찾아다니며 짜장면을 무료로 나누는 찾아가는 짜장 공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날의 장애인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희망을 나누고 온기를 더한 현장을 김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채와 고기를 볶는 고소한 향기가 복지관 마당을 가득 채우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큼직한 화구 앞에서 정성스럽게 춘장을 볶고 땀방울 맺힌 얼굴에선 뿌듯한 미소가 번집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지난 4일 경기도 의왕시 희망나라의 장애인 복지관 창립 14주년을 맞아 따뜻한 짜장 공양을 후원했습니다. 이게 무더위가 오기 전에 맛있게 이걸 드셔가지고 이번 올해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그 행사도 잘 이렇게 치러지길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맛있게 짜장면을 좀 준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손발을 맞춰 준비한 300인분의 짜장면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자비의 마음까지 듬뿍 담긴 공양이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짜장면을 받아든 복지관 이용자들은 연신 젓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찾아가는 짜장 공양은 2019년 10월 시작했습니다. 군부대, 교도소, 홀몸 어르신 등을 찾아다니며 짜장면을 무료로 나눠주는 사업으로
매달 후원받은 식자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향에 앞서 복지관 직원들과 이용자들은 1.4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걷기 행사를 진행, 지역사회와의 유대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행에서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짜장 나눔 행사들과 다양한 간식 행사들을 이따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재활용 생활용품이 전시돼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과 커피 찌꺼기, 헌 양말로 만든 냄비 받침과 치약 자개 등 손수 만든 물품을 나누며 이웃과의 따뜻한 교감도 이어졌습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에코 활동, 환경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리려고 이렇게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2차례 지역 복지관을 찾아 동향 후원을 지속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은 이번 달 말 제1세기 경비대대 장병 대상으로 짜장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승호입니다. 불교를 소재로 한 무용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11회 국제불교무용대전이 열립니다. 불교 문화단체 구슬주머니가 불교 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여는 축제인데요. 올해는 한국과 일본, 인도에서 총 13개 팀이 본선에 나섭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한 줌 바람처럼 이리저리 흩날리는 하얀 한지에 영혼의 가벼움과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담아내고 민속의 굿에서 볼 법한 몸짓은 다양한 아픔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난 넋을 위로합니다. 종이 인형과 춤을 추며 원혼을 달랜 민속학자 고 심우성 선생의 넋전춤을 현대적인 군무로 재해석한 무용. 오는 20일부터 3주간 펼쳐지는 제11회 국제불교무용대전 본선에 선보일 더 무브 아트 컴퍼니의 하얀 침묵의 제의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연결되는 경계선에서 이루어진 어떤 에너지들 이런 걸 해보자라는 계기로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불교 무용대전에는 한국과 일본, 인도에서 총 13개 팀이 참여해 경연을 벌입니다. 본선은 7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4시에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성균 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춤으로 건너는 피안의 언덕이라는 주제 아래 내면을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번뇌 속에서 마주한 깨달음을 다룬 불교적 요소의 안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매틱스라는 그 훈련법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 불교라는 게 가장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어떤 호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교 무용대전 결선과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인 종합대상을 비롯한 작품상들이 주어지며 본선은 예약을 거쳐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순간, 환희의 순간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성균소극장 무대에서 함께 해주세요. 불교 무용대전 본선에 앞서 오는 12일엔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한영숙과 승무를 주제로 승무의 특징과 계보, 전승 현황을 다룬 기념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모다 부설 로터스 봉사단이 지역 어르신에게 점심 공양을 대접하고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로터스 봉사단은 지난 5일 이사장 주석 스님,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로터스 봉사단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송정동 지역 어르신 300여 명에게 점심 공양과 함께 과일, 음료 등을 제공하는 나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석 스님은 사부대 중의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공경과 나눔의 행사를 개최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공덕이 더 널리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로터스 봉사단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밑반찬 나눔과 무료 급식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이 일붕존자 서경보 스님 제29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4일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열린 법회에는 종정 대륜 스님, 총무원장 해일 스님, 재단 이사장 경원 스님, 종회의장 도정 스님 등 200여 사부대 중이 동참했습니다. 종정 대륜 스님은 말을 버리고 뜻을 얻으면 곧 깨달아 밝음이고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법문하며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해일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큰 스님의 가르침과 업적을 잘 계승해 서로 화합하며 불교 중흥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6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조세이탄광 해저 갱도로 통하는 진입로가 발견돼 그 과정과 의미를 다뤘습니다. 관음종이 창종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일본 내 무연고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환국 사업을 진행했는데 30여 년간 노력한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불교계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불교 교과서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동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불교계의 시각으로 쓴 교과서가 없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삼과 종교를 제작했는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지 개발 과정과 전망을 조명했습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탄광에서 해저 갱도로 통하는 진입로가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조선인 136명 등이 잠들어 있는 곳인데 탄광 입구가 발견되면서 유해 발굴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음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와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연대한 성과입니다. 오는 18일에서 19일과 다음 달 29일에서 31일 두 차례 통로가 확인된 먼바다 쪽 환기구 탐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한일 공동조사가 진행됩니다. 관음종 총무부장 홍경스님은 이번에 통로가 발견된 건 83년 전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피와 땀, 눈물을 알리고자 일본 시민단체와 관음종, 한일 불교계 등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은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한일 양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관음종과 한일 불교계, 민간이 희생자 유해를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협력했던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불교계에서 개발한 첫 종교교과서 삼곽 종교가 심의 과정에서 예비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과서는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8월 말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최종 승인이 되면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종교 과목 수업 현장에 투입됩니다. 종교교과서는 불교교육연합회와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동국대 출판문화원과 조계종 포교부가 힘을 모아 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세종특별교육청에 심의를 신청했고 지난달 28일 예비 합격을 받았습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 스님은 종교교과서 발간은 조계종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예비 합격으로 불교계에서 개발한 최초의 종교교과서 출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삼과 종교가 현장에 투입되면 종립학교 등 고등학교에서 기독교계 종교교과서뿐 아니라 불교계 교과서도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제70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불교계에는 사명대사를 비롯해 수많은 호국 의승이 있는데요. 현충일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호국 의승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6월 6일 금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